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의당의 끝장 토론 과연 바른정당 어떻게 바라봤는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끝장 토론? 네, 프로그램 제목 같은데. 예, 진통을 많이 겪고 있구나라고 봤는데요. 예. 근데 이제 뭐 다른 건 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좀 수긍하기 힘든 게 왜 바른정당을 적폐 정당으로 보냐.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 국민의당의 몇 분들은 바른정당에 친박이 있고 뭐 친홍이 있고 제가 홍방무 정당이라 불렀는데요. 예. 홍방무 정당이 낡은 보수의 이 앞판이다. 홍박무요? 무. 예, 그러니까 친홍, 친박, 친무대, 친김무성. 그러니까 낡은 보수는 낡은 보수 3종 세트는 저쪽에 한국당에 쪼롬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바른정당은 유승민, 하태경이 톡합수로 있는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유승민, 하태경이 적폐냐? 예. 국민들이 볼 때 누가 더 새롭다고 누가 더 낡은 정치라고 할 거냐 한번 여쭤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제발 좀 지금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아주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다. 적폐 우리 바른정당을 적폐로 보는 것은 또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하 최고위원님께서 연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제 그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뭐 저만 하더라도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도부의 다수는 합당론자가 아닙니다. 연대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당하고 합당까지 해야 된다는 합당론자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선거연대 합당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전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연대까지는 하자. 그러니까 목표는 지역 패권 청산 선거연대입니다. 패권 청산 선거연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TK는 또 한국당이 다 휩쓸고 호남은 민주당 여론이 거의 7,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 또 석권하고 이러면 과거처럼 지역 패권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패권 청산을 위한 선거연대까지는 꼭 필요하고 그것이 양당이 적대적 공생으로 가면 우리나라 정치가 또 공멸한다. 그러니까 상생하는 정치를 가기 위해서는 이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요. 하태경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박지원 전 대표와의 인터뷰를 가졌을 때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선거연대, 정책연대,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통합은 다르다. 다당제에서 연대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안철수 대표는 좀 합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안 대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당의 지도부가 아직 합당은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당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1월 되면 후보들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연대는 연내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음 달 한 중순 전까지는 선거연대 어떻게 할 것인지. 몇 주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제 제안하는 거는 정책연대는 이미 추진 중이었고 선거연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연대를 위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패권청산 선거연대를 위한 정치협상을 시작하자. 공동 선대위도 구성해야 되고, 또 공동 공천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의미가 크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영호남 개혁연대입니다. 영남의 개혁 세력과 호남의 개혁 세력이 사상 최초로 정치 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생산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통합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그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합당을 할 경우에 예. 이제 지지율이 한 20%까지 나오고 예. 한국당은 12, 3%밖에 안 오더라. 그러니까 예. 2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어떤 지금처럼 반대가 극심하지 않고 또 다 안에서 박수를 치고 좀 매끈하게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죠.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 아하. 지금처럼 뭐 합당을 추진했을 때 오히려 소란이 더 많고 혼란이 극심하고 내란 상태로 간다 이러면은 그런 지지율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합당은 서두르지 말자. 지방선거 전에 굳이 안 해도 된다. 여건이 안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안철수 대표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뭐 이 지금 안 대표는 끝장 토론도 결국 그 통합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합당을 서두르지 않다. 우리 뭐 결혼을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이 합당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는 어떻게 보면 당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잖아요. 안철수 대표 쪽하고 이제 박지원 반대 쪽하고 당내 권력 투쟁이다.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지. 아하. 그렇잖아요. 뭐 결혼할 상대방은 좀 그렇게 서두르지 말자. 지금 타이밍이 딱 최선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약혼만 하고 있고, 예? 뭐 그렇게 일단 데이트 기간을 좀 많이 갖자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통합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국민의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통합을 일종의 명분으로 내건 하나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안에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세력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세력과의 헤게모니 싸움 아니냐는 거죠. 지금 헤게모니 싸움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국민의당 분당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님은? 저는 분당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저희 우리 바른정당 깨졌다고, 국민의당도 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 절대로 안 하고요. 바른정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호남 개혁 세력의 대연합이라는 아주 공명정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좀 힘을 합쳐보자. 그리고 그 성과가 있으면 또 국민들도 박수 치면은 좀 더 우리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정치적 지형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걸 또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힘을 합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멀리 보고 하자는 거죠. 만일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 의원들이 탈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기도 좀 뭐하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호남 중진들, 박지원 대표, 정동영, 이런 분들은, 사실상 아직도 역사적 역할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완전히 지역, 격차를, 정치적 격차를 깨는데 그분들이 헌신 앞장선다면은, 오히려 바른정당과 연대에 그분들이 앞장선다면은, 그분들은 저는 완전히 정치적인, 우리 구세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이 앞장을 산다면, 그분은 어쨌든 새로운 우리 정치 원로, 존경받는 그런 원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투명으로 앉는 큰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요거 꼭. 그거 한 가지만. 아니, DJP 연대는 당시에. 빨갱이라고 욕하던 사람들하고, 빨갱이라고 욕하던 사람하고 손잡았잖아요. 근데 우리 바른정당은 빨갱이 장사하면 안 된다. 김대중 빨갱이로 본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정당인데. 그것도 연대 못 한다는 거는 정말 속 좁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이거네요. 통합보다는 일단 연대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바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딴 거 어떤 거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홍종학 후보자 장관 임명이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고생 많았다. 반대 많은 장관이 일 더 잘한다는 가설이 있다.
이 가설이 아닐 수 있도록 잘해달라 이렇게 격려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적어도 국민들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정학 장관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떠들고, 근데 돈 많은 처갓집 만나가지고 편법으로 부자 돼서 부자 돼도 친모님은 장관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혀 국민들한테 적어도 존경받지 못하는 장관인데 이런 장관밖에 없다 우리 인재가 이러면 국민들한테 미안해야지. 뭐 농담할 때는 아니잖아요. 국민들하고 농이나 주고받고 대통령이 좀 약간 오만한 정치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님께서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고 또 북한 인권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의원 되시기 전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오늘은 이제 하루 만에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북한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핵을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 뭐 영화 대사에 뭐 피똥 간다는 말이 있는데 핵까지로 하고 하는 나라는 미국한테 피똥 싸게 돼 있다. 이거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대북 특사론자들 공개 반성문 써야 됩니다. 이 테러 지원국 지정된 요인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특사 보냈는데 김정은이 바람놓은 거 아니에요. 안 만나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특사도 안 만나주는데 문재인 특사를 만나주겠습니까? 저기 추미애 대표 뭐 대화를 100번이라도 해야 되고 특사를 보내야 되고 또 누굽니까 정의당의 그 대표는 이정미 대표는 안철수 대표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특사를 보내자. 국제 방심이죠. 이렇게 특사 만약에 썼다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시진핑까지도 무시하는 지금 상황이다. 트럼프하고만 대거리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김정은의 배짱? 김정은 그렇죠. 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뭐 전 세계 유일한 나라다. 핵미사일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하고만 상대하지 아마하고도 상대 안 한다. 그 얘기를 확실히 했다 이번에 무언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1부에서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으로부터 어제 국민의당 끝장 토론에 대한 입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였었죠. 박지원 전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 통합이라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실제적으로 바른정당의 입장은 통합이 아니라 일단 연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앞서 일부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연대라면 그렇다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연대, 박지원 전 대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연대에 대해서는 다당제하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의 이 통합론에 반대하고 있는 다른 분들은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늦어도 1월, 2월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가시권에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연대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남 중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어쨌든 선거연대라는 것, 그것은 뭐 우리 정치계에 있어서 그렇게 낯선 현상은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DJP 연대라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선거연대를 통한 실제로 이 소위 말하는 그 협치 모델이었었죠. 그러니까 두 정당이
합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의 장관 자리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연대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이 전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정 의원님, 끝장 토론 어제 보셨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이제 의원들 모두가 다, 심각하지요. 왜냐면 당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다. 또, 당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다들 이게 본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한 자신의 심경과 생각을 토로하는, 그러나 끝장이 아니고 이제 그게 사실은 본격적인 토론은 처음 있는 토론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국민의당의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질적 문제인데 어제야 비로소 본격적인 토론을 했다는 것이 국민의당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이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건 당 내부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소통 문제와 이제 신뢰 문제가 어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어요. 소통과 신뢰. 소통과 신뢰. 그러니까 기본일 텐데 어제 민망한 장면이 많았습니다만 이 당대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발언대하고 불과 한 2, 3m 앞인데 그 앞에 조재선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대표의 그 소통 능력, 그다음에 신뢰의 문제,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한 말과 어제 한 말이 다르면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요. 아마 좀 민망한 장면입니다만 어쨌든 당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통과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마 헤매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볼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통합 가지고 어제 얘기했죠? 끝장 토론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근데 이게 지금 좀 전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바른정당은 통합보다 일단 연대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통합은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다. 수도 있답니다.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에서 통합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이 통합 상대는 연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통합을 얘기한다는 게 근데 일단 첫째,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연대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바른정당하고? 정책 공조 연대는 해야죠. 재벌제재 개혁과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당장 개혁과제들과 관련해서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조해서 그런 개혁과제를 입법하고 제도화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그리고 지지율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엔 관심이 없고 상대는 굳이 통합 생각도 안 한다는데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면서 이렇게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게. 지금 정 장관님께서는 정책연대만 말씀하셨는데 선거연대는 어떠세요? 선거연대는 지금이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예로 들면 바른당이나 국민의당 지금 후보 누가 나올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거연대입니까? 그리고 선거가 이제 시작됐을 때, 선거에 임박했을 때 검토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아예 꺼낼 필요조차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거연대를 굳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통합 밀어붙이기에 징검다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 생각하는 선거연대는 제가 볼 땐 역할 분담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지만 서울은 국민의당이 이제 후보를 내고, 예를 들면 전북도 국민의당이 후보를 내고, 예를 들면 부산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바른정당이 후보를 내고,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건 철저하게 이제 계산과 정치 공학인데요. 그것을 앞세우면
저는 될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혁 과제들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해가지고 제2의 정당이 되자, 지지율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정당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지율이 그렇게 합당하면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당과 정치는 정체성, 신념과 철학이 중요하잖아요. 바른정당의 탄생 배경과 국민의당의 탄생 기원이 다릅니다.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지마 식으로 통합하면 그게 국민들께 어떻게 미칠까요? 인위적인 이합 집산이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지율 올라간다는 것도 그거는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허망한 생각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진 여론조사인지 모르는데 국정감사 중에 그 여론조사를 불쑥 띄워놓고 바른당하고 20명하고 이 40명 합치면은 지지율이 20% 되더라. 그러니까 합쳐야 된다. 그것은 글쎄요. 그건 상식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와 관련해서 왜 자꾸 말을 바꾸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안 대표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8월 달에, 9월 달에 통합 얘기를 안 한 것은 통합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때는 20명이었기 때문에 바른당이 통합 대상으로 버거웠기 때문에 얘기 안 했고, 이젠 깨져서 11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뢰 문제, 지도자의 말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당을 끌어가겠는가 하는 것이 어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이었어요. 근데 왜 진실해 보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조배숙 의원을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때 통합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통합을 접었다. 이렇게 분명히 눈을 보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접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른 의원들에게 다 전파를 했죠. 그래서 통합 얘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엊그저께 접었다고 했는데 오늘 통합 선언을 하면 어제 한 접었다는 말은 그건 뭐가 되나요? 근데요, 제가 참 진짜 모르겠는 게 지금 바른정당 저기 연대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통합 상대는 연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 교수님 생각은 왜 그런가?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짐작하면 이제 본인의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역지사지 해보면 출구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리한 출마를 했거든요. 당대표 출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대표를 아끼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말렸는데 그때 공식적인 출마 명분이 그거였어요. 출마 선언에서도. 내가 나오지 않으면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그리고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2달이 지나면 당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당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서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2달이 아니라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출구를 잘못 찾은 거지요.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본인의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안 올라가는데 그럼 올라갈 방법이 뭐냐? 바른당과 통합하면 올라간다는 여론조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계산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까지 통합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본인은 이제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에 이 무리한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의견 그룹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제 평화개혁연대 제안인데 어제 40명 의원 전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하자. 해서 안철수 대표 개인을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평화주의 노선, 개혁주의 노선이라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의원들을 차근차근 만나볼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조금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아무래도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지 원국 재지정했고요. 예. 대북 추가 제재를 또 독자적인 지지를 국무부가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정부가 평화 관리를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국만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독자적인 공간이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토했듯이 힘이 없다. 그런데요, 그것은 자신 이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높은 국내 지지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촛불이 만든 정권인데 당당하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개척 못합니까? 그 역할과 공간을 만들어내서 미국에 대해서도 또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지렛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지렛대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압박과 제재, 그것은 미국이 앞장서 하는 건데 뒤따라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옵니까?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순조롭게 치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부가 지난 6개월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